굉장히 심각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명절에 발생한 일인데요. 네. 명절이니까 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는 큰아들 내외, 그러니까 부부, 그리고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그 작은아들의 3살배기 아들까지도 모여서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네. 같이 명절 분위기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즐겁겠네요. 예, 물론 3살배기 아들이다 보니까 좀 뛰어놀고 소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끔찍한 아니 사건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절이니까 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좀 너무 뛰네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1차 인터폰 정도는 했겠죠? 예, 1차로는 그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왔는데요.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했는데 아래층의 입장에서는 네. 그 소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윗집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원래도 이 아랫집에서 종종 이제 이때는 명절이니까 그 3살짜리 손자가 와 있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시끄럽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민감하신 분이긴 하셨군요. 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그 아래층에는 내연남인 C씨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내연남. 네, 근데 내연남이 그러면 박차가 올라온 겁니까? 맞습니다. 야, 그럼 걸릴 수도 있는데 내연남이면 그 떳떳하지 않은데. 정도면 좀 더 조심하지 않나? 밑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층간소음으로 일단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거의 이제 화를 못 이기고 위층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오자마자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고 고성을 지르면서 빨리 나와보라. 예, 이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남이요? 아니 네. 그러면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찰 정도면 문을 열면 그냥 끝나지 않았겠는데요? 그럼요. 사실은 좀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협박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의 협박죄라는 거는 이제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해악이라는 것이 꼭 대화로서만, 언어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차거나 이제 막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랬겠죠. 나와가지고 야 그래 야 한번 싸우자 야 그 때려봐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때려봐 치료비 좀 벌어보자 때려 막 이러면서 막 약 올리고 막 서로 싸우고 멱살 잘 맞겠죠. 정수 씨가 경험이 좀 있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저 그래 알려진 얼굴인데 제가 어디 그러겠습니까? 예.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서 작은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좋은 대화가 오갈 수가 없겠죠. 이제 너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 돈 좀 많이 모아두셨나 봐요. 치료비 좀 받아야 되겠네. 그럴까요? 정말 이런 상황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10분 정도 지속이 됐는데 명절이었잖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좀 중재를 합니다. 어르신이 나와야죠. 그렇게 이제 말리면서 싸움이 일단락이 되는 듯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층 내연남하고 그 아래층 거주자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끝났나요 이제? 그럼? 근데 거기서 끝난 것 같지가 않아. 그랬어야 됐는데 내연남이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간 줄 알았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온 거예요. 흉기요? 아니 이 사람이 조폭이었나 트렁크에서 왜 흉기가 나오죠?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연남이 이제 사채업자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사채업자들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위협을 당했을 때 그 위협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흉기를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본인 차 트렁크에 흉기를 가지고 다닌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꺼내서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나요? 당장 꺼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화단으로 이 형제들을 유인을 했습니다. 내려와라 너. 네, 내려와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흉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싸움이 일어난 지 얼마 몇 분이 안 됐고 형제들도 감정이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도대체 사과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언쟁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몸싸움 와중에 흉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흉기로 형제들을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형제들이 결국에는 그 화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찔렸구나. 그럼 이제 멈추고 빨리 어떻게 이제 이성을 찾고 막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텐데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 쓰러진 상태에서 형제들은 경비원에게 발견이 됐고요.
바로 구급차로 옮겼어요. 근데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형제 둘 다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아이고 저런.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층간소음을 핑계로 사실 그동안에 본인에 쌓여있던 분노를 좀 폭발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 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네. 뭐 위협만 하려고 그랬다. 네. 그리고 뭐 그 나중에 사채업자들을 생각해서 그 가지고 다녔던 것이지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금쪽 같은 아들 둘을 잃은 부모님의 또 마음은 이게 어떻겠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네. 아팠던 게 그때 당시에 사망했던 큰아들은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아들은 3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심각한 일이 이 자기의 아들들을 잃은 아버지가 사고 발생, 그 사건 발생 후 19일 만에 또 당뇨병이 원래 앓고 있었긴 했지만 충격을 받으셔서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한 가족의 비극이 일어났네요. 명절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단지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네.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 내연남은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이제 구속이 되지 않고 도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하는 중에서도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기한 행각을 벌였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 발생 당일날 지인 2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거기에 노래방까지 가서 도우미를 불러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도피 자금으로 덜미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체포가 됐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건 죄질도 나쁘고 아주 흉악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우발적으로 가서 그랬다면 사람이라면 굉장히 그거 본인도 괴롭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 가서 사람 노래방 불러서 가서. 술 놀고 이거 맞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만장일치로 배심원 전원의 유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저지르고도 꼭 그런 사람들 자기 이유가 있다? 꼭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이거는 변명으로서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본인 말은 위협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본인을 괴롭혔던 사채업자까지 살해를 하고 자수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 사채업자까지 죽이고 이건 뭐 말도 안 돼.